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야담은 차고도 넘칩니다. 조선조 문신이었던 이정형은 그 여사집 동각접기에서 태조 이성계를 높은 코에 키가 크고 요거 얼굴을 한 빼어난 용모에다가 장신으로 타고난 힘과 신묘한 그의 궁술이 일찍이 이름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했죠. 명나라 사신들도 이성계의 귀를 두고 고급에 보지 못했던 귀상이라고 탐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어렸을 적에 함흥과 영흥 사이를 오가며 놀았는데 매를 구하던 북도 사람들이 신준하기가 이성계 같은 매를 얻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함흥에서 덩치 큰 소가 싸우는데 옷을 벗어 덤벼도 불을 붙여 던져도 말릴 수가 없었죠. 이때 이성계가 나타나서 양손으로 두 소의 뿔을 잡아서 그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주를 보던 혜징이 가만히 친구에게 내가 사람의 운명을 판단한 일이 많았지만 이성계 같은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듭쓱 받아서 명을 잘 타고났다 하지만 정성 정도에 그치겠지,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죠. 이에 혜징이 정성 정도라면 내가 뭐하러 굳이 말하겠는가? 내가 본 바로는 군왕의 운명이니 아마 왕실을 대신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는 용비어 청가식의 찬양도 있지만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수강은 그의 저서 지복유설에서 서광사 전설을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중무학이 안변 설봉산 아래 토굴에서 살았는데 이성계가 찾아가 꿈에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서 석가래 3개를 지고 나왔으니 이게 무슨 징조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무학이 해몽을 해본 결과 등골에 땀을 적시면서 넙죽절하면서 등에 석가래 3개를 진 것은 바로 임금 왕자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또 묻기를 꿈속에서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떨어졌으니 이게 또 무슨 징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무학이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고 거울이 떨어질 때 어찌 소리가 없으리요, 이렇게 길몽으로 해몽을 합니다. 이성계가 크게 기뻐하여 그 땅에다가 절을 짓죠. 그래서 임금 왕자를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서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해몽담은 남구만의 약천집 속에도 전해지는 내용인데, 원산 아래쪽 안변에서 회양으로 내려오다 중간점에 위치한 서광사는 한국 전쟁 때의 폭격으로 전각 대부분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인조 때의 홍만종이 남겼던 순호지에서도 위와 비슷한 이성계의 꿈 해몽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해지는 덧붙여진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 집의 닭들이 일시에 울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 꿈을 두고 해몽을 해본 결과가 바로 고기위였습니다. 이는 꽃기요 하고 울던 닭 울음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니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나라를 세우는 불세출의 영웅을 묘사할 적에 하늘과 신들의 조화를 상징하는 그 영험한 징조들을 양념으로 등장시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밋밋하겠습니까? 각종 설화나 민담들 속에는 이런 꿈풀이에다가 풍수나 비기와 도참까지 한데 버무려야만 제맛 나기 마련이니 왕씨가 망하고 이씨가 흥한다는 비기 도참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무렵에 고민이 굉장히 깊었죠. 그래서 숨어들었던 무학을 태조가 명을 내려서 찾게 합니다. 이때의 명을 받았던 경기도 해서 관서의 세 방백들이 길을 났습니다. 방백 3명이서 곡산 고달사 초막의 한 고성이
혼자서 거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따르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각자 차고 있던 도장을 새긴 인도 나뭇가지에 걸어둔 채에 집신으로 갈아 신고 초암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중을 만나서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이 누추한 곳에 거처하십니까 하니 중이 말하기를 저 3인봉 때문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하여 어찌해서 3인봉이라고 하십니까 물으니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은 새 방백이 찾아와서 이늘 나무에 걸 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정음이 아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하죠. 방백들이 기뻐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필시 이분이 무학대사로다 하고 더불어 돌아옵니다. 태조가 크게 기뻐하여 불러 들어보고는 이내 도읍을 정할 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태조가 마침내 한양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인왕산으로 뒷산을 삼고 백악남산이 자청용 우백호 되어야 한다는 무학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실천을 할 때쯤 정도전이 반대합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남면하여 앉아서 다스렸으니까 동쪽을 향해서 다스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학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 후에는 반드시 내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신라 음영대사가 일찍이 한양의 도읍을 정할 적에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건다면은 곧 5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왕위 찬탈이 일어날 것이요 200년 만에 전국이 혼란스러운 난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아뢰었다는 내용이 차철로의 오산슬림에 전해집니다. 후세에 벌어진 결과를 놓고 지어낸 말인지 무학이 진짜 뱉은 말인지 알 수는 없죠. 한나라의 수도를 정하고 옮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정도전의 승리는 불교 세력을 대표하던 무학에게 한방 먹인 유교 세력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숭유 억부를 지향하던 조선 방향에 걸맞게 궁궐과 정각들을 모두 정도전이 직접 유교적 이론에 근거해서 지어바쳐서 경복궁이 완성이 됩니다.